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요즘 제 리뷰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쪽에 위탁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영상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말 그대로 요즘 위탁 리뷰를 받고 있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위탁 리뷰가 무엇이냐면은 평소에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를 제가 그걸 빌려 대신 리뷰하는 거를 말합니다. 네, 그 위탁 리뷰 말인데요. 타이틀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은 말이죠. 그 위탁 리뷰에 기념할 만한 첫 번째 리뷰가 되겠습니다. 제품을 보내주신 분은 로드찬님이시고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입니다. 반다이 초합금 메탈 로보톤 더블 라이저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품은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에 등장하는 더블오 라이저라는 메카닉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그 더블오 라이저를 액션 피규어로 만든 건데 이 액션 피규어의 시리즈는 이쪽에 나와 있는 메탈 로보톤 반다이의 로봇 액션 피규어로 유명한 로보톤의 메탈이 붙은 새로운 시리즈인데 메탈 이름 그대로 로보톤 제품이긴 하지만은 내부에 다이캐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한자로 초합금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박스를 개봉해 내부에 있는 더블오 라이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브리스터 안에 제품들이 포장이 되어 있고 또 브리스터 자체는 안에 스탠드를 따로 포장한 브리스터가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구성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 더블오 건담 본체와 오라이저, GN소드3, GN소드3에 연결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 GN쉴드가 2개, GN소드2가 2개, 그 GN소드2에 연결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2개, GN소드를 양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파츠가 하나, 빔샤벨과 그 빔샤벨에 연결할 수 있는 빔 부분이 총 2개, 교체용 손파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손과 편손 총 2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스탠드,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본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옵션 파츠가 총 4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더블오 건담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프로포션입니다. 그리고 각각 파츠에 세세하게 몰드가 들어가지 않고 좀 뭐랄까 애니메이션에서 나왔었던 더블오 건담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머리부터 마스크까지의 조형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고 눈은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측면의 녹색 부분과 이마에 있는 이쪽 붉은색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 잘 보면은 굉장히 작지만은 더블오의 마크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솔레스탈 비잉의 마크가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외에도 팔뚝이라던가 허벅지라던가 무릎이라던가 굉장히 작지만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팔 측면에 보면은 내부에 프린팅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클리어 파츠가 덮어져 있습니다. 내부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네요. 다리 측면도 마찬가지. 뒤에서 보면 이러한데 머리 뒤쪽에는 녹색 클리어 파츠가 있고 양쪽에 태양로가 파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파츠 말인데요. 금속 처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금속 처리로 보이게끔 가공을 한 게 아니라 애당초 이 부분은 다이캐스트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이쪽에 버니어 부분도 합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커트부터 다리까지의 디자인은 이러합니다. 극중에 나왔었던 그 더블오 건담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려서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면 상당히 높은 퀄리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 더블오 건담의 부속품들을 볼 건데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쪽에 교환용 손목 파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기 같은 것도 보여드릴 건데
무기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무기를 집을 수 있는 손파츠로 먼저 바꿔둬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편손으로 교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방법은 손목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당겨서 분리시켜 준 다음 이쪽의 볼 조인트에 맞춰 교환용 손파츠를 연결시켜 줍니다. 양쪽 모두 편선으로 교체시켜 주었습니다. 교체시켰을 때의 모양새는 이러합니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약간 편손을 교체시켜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무기를 달아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다음으로는 GN소드를 비롯한 다른 무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바로 이쪽 빔 샤벨과 빔 샤벨에 연결할 수 있는 빔 이펙트 파츠가 각각 2개. 빔 샤벨과 빔 이펙트 파츠는 각각 연결할 수 있게끔 조인트와 홈이 있기에 여기에 바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그립은 방금 교체했었던 반쯤 핀 손에 그대로 이렇게 빔 샤벨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쪽 빔 샤벨도 손에 들려주어서 이도리로 하면은 이런데 양손에 들려주니까 정말 굉장히 멋지네요. 그리고 이 빔 샤벨은 이렇게 손에 들려줄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체에 달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달아주냐면은 이쪽 뒤에 스커트를 밑에서 보면은 여기 조그만하게 조인트가 보이죠? 여기에 맞춰서 이 빔 샤벨에 아까 빔 이펙트 파츠를 꼽았던 이 동그란 홈에 맞춰서 연결시켜 주면은 이렇게 빔 샤벨을 본체에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달아만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가동도 돼요. 여기까지 가동하면은 딱 좋게 손이 가동하여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중 그대로 스커트에서 빔 샤벨을 뽑는 포즈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GN소드2와 GN소드2에 연결할 수 있는 이펙트 파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N소드2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러한데 파츠가 원파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GN소드2 자체는 이렇게 2개씩 부속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이쪽에 있는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각각 반대 방향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GN소드2를 더불어 건담에게 달아주려면은 아까 빔샤벨과 마찬가지로 그립 부분을 손의 빈 공간에 맞춰서 연결시켜 줍니다. GN소드2를 손에 들려주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부속되어 있었던 이쪽에 이 이펙트 파츠를 GN소드2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검날과 반대 방향으로 서로 겹쳐서 이러한 방향으로 슬라이드해서 달아줍니다. 달아주면은 이러합니다. 이펙트 파츠를 달아서 기존 검보다 볼륨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양손에 GN소드2를 들어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검 자체의 볼륨감이 굉장히 커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2개의 GN소드2는 독립적인 검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로 합체가 가능합니다. 합체는 이쪽에 따로 부속되어 있는 연결용 파츠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파츠를 각각 안쪽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2개를 연결시켜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되는데 2개로 연결한 GN소드2를 손에 들려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빔 이펙트 파츠를 달아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안 그래도 검 하나 할 때도 박력이 엄청나는데 이렇게 2개를 연결하니까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필살기를 사용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도 없잖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딱 건담시드나 마이트 가인쯤이 이런 식으로 양쪽의 검을 연결해서 마지막 일격을 날리는 씬이 있었는데 그러한 씬이 생각납니다. 자, GN소드2를 손에 들어주고 또 이펙트까지 달아줘 봤는데 다음은 이 소드 자체의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믹이 무엇이냐면은 이쪽에 푸른색 판넬을 들어 올려서 그립 부분에 겹쳐져 있는 파츠를 내림으로 이런 식으로 검에서 라이플로 변형이 가능한 기믹이 있습니다. 아까 소드 모드 때와 동일하게 그립 부분을 그대로 손에 끼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끝에 나와 있는 이쪽에 네모난 핀을 팔에 있는 홈에 맞춰서 연결하여 고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팔 쪽에 고정이 되어 손목에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잘 고정되어서 이렇게 총을 겨누는 포즈도 가볍게 가능합니다. 또 이펙트 파츠를 달아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본체 후 수납 방법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에 있는 이 일자로 된 조인트, 이 조인트를 본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방법은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이쪽에 네모난 홈, 여기에 맞춰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GN소드 2를 달아보았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자체는 가동이 되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 자체의 위치는 이 위치에서 바꿀 수 없지만은 사이드 스커트가 볼 조인트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 가동을 이용해서 검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GN 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쉴드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새이고 마찬가지로 원 파츠가 아니라 여러 파츠가 겹쳐져 있습니다. 기믹으로서는 이쪽에 날 부분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아줄 때는 손에 달아주는 게 아니라 팔 측면에 있는 이쪽 홈과 쉴드에 있는 이쪽의 조인트에 맞춰 연결하여 달아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쉴드로서 이용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금 보여드린 기믹으로 슬라이드해서 날 부분을 전개함으로 대거로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질럿과도 같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또 팔 이외에도 이쪽에 GN 드라이브 태양로 쪽에도 네모난 홈이 있는데 상단에 있는 이쪽의 네모난 조인트를 이용해 여기에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GN 드라이브 쪽에 달아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기믹이 아직 남았는데 마지막 기믹은 이 두 개의 쉴드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기믹입니다. 연결 기믹 말인데요. 쉴드 끝을 보면은 이렇게 홈과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와 홈의 위치가 각각 반대로 되어 있어서 서로 여기에 맞춰 연결시켜 주면은 이렇게 대형 쉴드가 됩니다. 하나로 연결한 쉴드를 손에 들려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두 개의 쉴드를 하나로 합친 만큼 볼륨감 있게 좀 더 그럴듯하게 방패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쉴드 부분을 GN 드라이브 쪽에 다시 달아놓고 다음 부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에 GN 소드 3와 그 GN 소드 3의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것도 GN 소드 2와 마찬가지로 더불어 건담에 들어줄 수가 있는데 소드 중앙에 보면은 이쪽에 이 파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 있는 그립 부분에 손에 맞춰 연결시켜 준 다음 이쪽 끝에도 사각형으로 조인트가 있어 팔에 안쪽에 있는 홈에 맞춰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쪽 그립과 이쪽의 조인트로 두 군데로 고정을 한 다음 또 여기 전개되어 있는 푸른색 파츠에 보면은 여기에도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팔 뒤쪽에 있는 이쪽 홈에 맞춰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검에 비해서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 검을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네요. 여기에 이어서 이쪽에 이 이펙트 파츠를 달아주면은 달아주는 방법은 이 상태로 끝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그대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펙트 파츠까지 달아주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박력 있는 무기에 이펙트까지 달아주니까 거기에 한층 더 박력이 있어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또 이쪽에 GN 소드 3는 GN 소드 2와 마찬가지로 라이플로 변형이 가능한 기믹이 있습니다. 변형은 이쪽에 초록색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쪽 중심으로 가동시켜 여기까지 가져와 줍니다. 라이플로 변형하면은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이 라이플은 극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그리고 이 GN 소드 3는
기본적으로 손에 들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달아주거나 수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더불어 건담 본체와 무기와 거기에 맞는 이펙트 파츠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리뷰에 더불어 건담과 더불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라이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이저를 소개드릴 건데 이 오라이저가 어떠한 기체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불어 건담이 어떠한 기체이고 그러한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초반엔 다르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말해서 더불어 세계관에는 GN 드라이브라고 신기술의 동력 기관이란 게 존재합니다. 더불어 건담 양 옆에 있는 이 꽃갈콘 같이 생긴 흰색 파츠가 그 GN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반영구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이걸로 기체를 움직이는 게 가능한 그러한 동력 기관인데 이 더불어 건담은 그 GN 드라이브를 양쪽으로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트윈 드라이버 시스템이라 불리는 기존 GN 드라이브의 출력량의 2배가 아닌 제곱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기체에서 생성하였고 기체 후 출력을 극대화시킬 예정이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인 탓에 기체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정지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트윈 드라이버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 오라이저입니다. 처음에는 더불어 건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저장 탱크로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어찌 된 건지 이 오라이저를 장착하니까 더불어 건담의 트윈 드라이버가 안정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이저가 등장한 이후에는 더불어 건담을 출격할 때 항상 오라이저와 같이 합체시킨 상태로 출격을 합니다. 출격하긴 하는데 이 더불어 건담이 출격하는 수송함에는 이 오라이저를 합체한 상태에서 출격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출격할 때 따로따로 출격을 하여서 날아가는 도중에 합체하는 그런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듯한 그러한 강화 합체를 날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연출이 꽤나 인상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말해보자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어가 불가능한 기체에 연료 탱크 개념의 이 오라이저가 합체해야 하니까 이 에너지의 순환이 잘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중요한 기체이죠.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부터는 전투기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실루엣 자체는 날개가 있는 전투기의 이미지가 아니고 우주에서 나는 걸 전제로 만든 듯한 그러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캐노피에 있는 주황색 클리어 파츠를 제외하고는 흰색의 베이스에 블루의 포인트가 들어간 그러한 배색입니다. 또 더불어 건담과 마찬가지로 솔레스탈 비잉 마크나 여러가지로 더불어 건담 마크나 그러한 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데 말이죠. 캐노피 내부에는 메카니컬한 조형이 있고 캐노피 자체는 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면에서도 보았을 때도 조형은 잘 되어 있긴 한데 랜딩 기어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이 정도일 것 같네요. 또 날개 부분이 가동이 약간 있는데 이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가동이 된다거나 이쪽에 푸른색 판넬이 이렇게 가동이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각 날개에 2개씩 있습니다. 전부를 전개시켜 보면은 이러한 실루엣이겠네요. 또 그 뒤에 있는 이 흰색 블럭이 이렇게 가동되거나 측면에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동이 되거나 오라이저 자체의 뉘앙스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론 이 더블 건담과 오라이저를 도킹해서 더블 라이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건담 도킹 개시. 우선 오라이저 중간 부분부터 꼬리 부분, 이 부분을 잡고 당겨줍니다. 당겨주면 이 부분이 슬라이드로 약간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었으면은 이쪽의 파츠를 이 위치로 꺾어주고 또 이쪽의 꼬리 부분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의 날개 부분을 슬라이드해서 분리시켜줍니다. 분리한 날개는 이 상태에서 이쪽 끝부분을 이 위치로 가동시켜주고 이걸로 오라이저의 합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건담의 연결인데 연결하기 전에 GN 드라이버 쪽에 달아두었던 이쪽의 쉴드 파츠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백팩에 있는 이쪽의 커버를 열어서
조인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홈이 나오게 하고 이 위치에 이쪽 오라이저의 본체 부분을 이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GN 드라이버가 있는 부분엔 오라이저에 있는 이쪽 조인트를 GN 드라이버에 있는 구멍에 맞춰 연결시켜줍니다. 완성! 더블 오라이저 도킹 완료입니다. 변형과 합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달아주었을 때의 실루엣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아까 분리했던 이 실드 파츠는 뒷면에 있는 이쪽에 네모난 핀에 맞춰서 오라이저의 날개 부분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는 파츠 없이 이렇게 완전히 합체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건담과 오라이저의 스타일은 보았긴 했지만은 달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잠깐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개 부분은 나름 볼륨감이 있어서 GN 드라이버에 연결하니 더욱더 날개와 같은 실루엣, 망토와도 비슷한 실루엣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한 실루엣이 되어서 좀 더 볼륨감이 살고 오라이저 본체도 뒤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한몫하여서 역시나 날개와 동일하게 달았을 때의 실루엣은 상당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더불어 건담 본체와 오라이저 그리고 그 외의 무장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에 스탠드 파츠를 보도록 하죠. 우선 스탠드 파츠의 지지대가 연결되는 바닥은 이렇게 솔레스타일 비잉 문양이라던가 더블 오라이저 그리고 메탈 로보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이러한데 이 지지대는 이쪽 밑에와 위에가 클릭으로 딱딱 끊기면서 가동이 되며 바닥에 연결할 때는 이쪽 부분에 있는 동그란 홈에 연결합니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 홈 지금 보았을 때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스탠드를 연결할 때는 뒤에 있는 이쪽에 파츠를 당겨 분리시켜서 조인트를 연결할 수 있게끔 구멍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양이냐면은 지지대를 연결하여서 이쪽을 통해서 제품을 연결할 수 있고 이쪽을 메꾼 상태에서 이렇게 제품을 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겸한 거를 고려한 아주 훌륭한 사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지지대를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연결할 부분은 이쪽에 있는 3mm 조인트입니다. 그렇긴 한데 제품을 보았을 때 그 어디에도 3mm 조인트가 연결될 만한 구멍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드를 연결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연결 파츠를 제품에 연결을 해야지 비로소 이쪽 스탠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조인트 파츠를 어디에 연결하냐면은 이쪽 빔 샤벨이 가동되는 위치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게 연결되었으면은 이제 이 구멍에 스탠드를 연결시켜 주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자체도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과 연결했을 때 한층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되어 보이게끔 보이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군요. 이 스탠드는 말이죠. 더불어 건담을 이렇게 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라이저도 이쪽에 연결 조인트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더블 오라이저에서 오라이저를 분리시켜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이저를 분리시켜 왔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해 볼 텐데 이 오라이저 자체도 더불어 건담과 마찬가지로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 파츠가 있어야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워줄 수가 있는데 오라이저를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 파츠는 이쪽에 기둥이 3개가 있는 이 조인트 파츠를 이용합니다. 방향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오라이저의 꼬리 부분을 향하도록 해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라이저를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라이저를 연결할 때의 방법이고 아까 구성품을 소개했을 때 더불어 건담과 오라이저를 연결할 수 있게끔 조인트 파츠가 하나씩 해서 2개 있었는데 그거 외로도 이쪽에 조인트 파츠가 2개 더 있었죠.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아까 사용했던 조인트 파츠를 분리시켜주고 오라이저에 연결하는 조인트는 동일하지만은 반대편이 3mm 구멍이 아니라 2개의 핀으로 되어 있는 이 조인트를 이용합니다. 이거를
방금과도 같이 이쪽에 연결시켜주고 연결한 이 두 개의 핀 사이에 GNSOD3를 연결시켜줍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이쪽에 네모나게 파여있는 이 부분에 맞춰서 연결시켜주면은 이렇게 GNSOD3를 오라이저에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쪽의 조인트 파츠를 이용하면은 이 상태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GNSOD3를 장착한 오라이저를 띄워줄 수가 있는데 이 조인트 파츠는 3mm 구멍이 나와있는 부분을 바깥을 향하고 길게 네모나게 튀어나와있는 이 부분을 GNSOD3의 빈 공간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GNSOD3를 오라이저에 달아준 상태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오라이저를 공중에 띄워준 다음 더불어 건담을 옆에 세워놨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좋네요. 자,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더블 라이저로 합체시켜서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더블 라이저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교해볼 거는 HG급의 빌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번 메탈 로보톤 더블로는 영상으로 이 제품만 보여줬을 때는 퀄리티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크기가 그렇게 의식되지가 않아 좀 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SD를 제외하고 건프레서 제일 작은 사이즈인 HG급과 비교해보면은 동스케일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타이탄즈 리턴 디럭스 클래스의 한로드랑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디럭스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는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작습니다. 다음은 모처럼 건담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터 그레이드의 프리덤 건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 마스터 그레이드 MG급이랑 비교하면은 1.5배 아니 2배 정도 크기 차이가 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그것도 뿔 끝까지 하는 전제면은 코카콜라 캔과 비슷한 크기일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 더블 라이저가 얼마나 작은 사이즈임에도 퀄리티가 굉장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더블 라이저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동이야말로 이 액션 피규어를 소개하는 이 리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가동 자체는 오라이저가 장착되어 있는 이 상태를 전제로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 안쪽에 축이 있어서 머리가 앞, 뒤로 조금 가동이 됩니다. 어깨는 회전이 되고 어깨 바로 뒤에 GN 드라이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어깨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이용하여서 팔은 최대 여기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이쪽으로 가동되는 관절을 더해 안쪽에 이렇게 가동될 수 있게끔 가동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팔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관절을 이용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짱을 낄 수가 있습니다. 팔짱을 낀 것처럼 보인다기보다 정말로 팔을 사이에 이렇게 껴서 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포즈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팔은 어깨 바로 밑에서 회전이 되고 팔꿈치가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 끝에 이 부분에서 팔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손목 부분에 이쪽에 푸른색 파츠, 이 파츠가 이렇게 앞, 뒤로 가동이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팔의 움직임이 곡선적으로 보여서 인간의 움직임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는 관절이라 포즈를 잡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손목은 교체할 때도 보여드렸지만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볼 조인트 외로도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꺾이는 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인데 허리가 꽤나 놀랄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이쪽에 이 부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과 또 이쪽에 붉은색 블럭 그리고 허리 이쪽 사이에 총 두 군데가 가동이 됩니다. 우선 이쪽 다이캐스트 부분 바로 위에 이 상체 부분의 가동을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이쪽 붉은색 파츠를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리고
뒤로 가동이 되고 옆으로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옆으로 가동할 때는 가동도 되고 안쪽에 파츠가 뻥 뚫려 보이는 걸 막기 위해 관절에 숨겨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있는 덕분에 가동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인체의 가동이라고 말해도 믿겨질 만한 그런 훌륭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붉은색 파츠 바로 밑에는 하체와 연결된 이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상, 하, 그리고 좌우 가동이 될 뿐만 아니라 허리가 회전합니다. 다음은 스커트인데 일단 앞에 스커트는 고관절의 가동을 막지 않기 위해 이런 식으로 좌우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커트는 고정이고 뒤에 부분에 빔 샤벨을 가동시킬 수 있는 가동축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빔 샤벨을 달았을 때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다음은 고관절인데 고관절에도 특이한 가동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마스터그레이드 건프라를 보면은 자주 보이는 관절이긴 한데 고관절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가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쪽만 처지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이렇게 내려준 상태면은 다리의 고관절 가동은 여기까지 가능하고 뒤로는 조금 비껴주는 거긴 하지만은 파츠가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까지 가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절 중심으로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의 가동은 사이드 스쿼트를 약간 비껴준 전제면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릎인데 이 무릎의 가동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무릎을 이렇게 가동하면은 여기까지 무릎이 가동되는데 놀랄만한 부분은 이렇게 가동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 무릎이 가동하면서 이쪽에 네모난 블럭이 슬라이드 하여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가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다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이 무릎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믹입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거 HG급의 빌드 스트라이크인데 이 건프라의 가동으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부자연스럽게 가동 자체는 되긴 하지만은 자연스럽다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느낌으로 가동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메탈 로보톤의 더불어는 그 부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동이 된다는 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릎의 가동이 여기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실은 다리 자체를 가동할 수 있는 부분에 무릎 위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릎 말고 가동할 곳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실은 이쪽 다리 정강이부터 종아리 이 부분이 이쪽 원 중심으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무릎이 이 기믹 때문에 여기까지 가동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쪽 부분에서 가동하였으므로 다리의 가동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다음은 발인데 발은 바로 발목의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좌우로 제한은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 있는 이 원형 관절이 발목을 좌우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접지에는 상당히 공헌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발 앞꿈치가 위아래로 이렇게 가동이 되고 발 뒤꿈치는 고정입니다. 자, 뒤로 돌아와서 GN 드라이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N 드라이브 쪽은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 아까 다이캐스트라고 있었죠? 이 부분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 푸른색 파츠는 이런 식으로 축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N 드라이브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 힌지는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되고 회전은 따로 없습니다. GN 드라이브 자체는 가동이 없기 때문에 이쪽 날개 부분은 아예 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라이즈 쪽도 단지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어딘가에 관절이 들어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더블로 라이저의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다이 메탈 로보톤 더블로 라이저의 리뷰였습니다. 이야, 이번 리뷰는 말이죠. 처음 위탁 리뷰로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신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이 기획은 제가 하길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은 저는 이 메탈 로보톤의 더블로 라이저를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메카는 좋아하긴 하지만은, 정말 좋아하는 부류는 변형하고 합체가 완전 변형이 되는 그러한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로보톤이라는 시리즈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품을 만져보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뷰 자체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쪽 건담 자체의 내부에는 다이캐스트, 그러니까 아연 합금이 잔뜩 들어있어서 HG급의 제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무게감이 느껴지고, 관절 또한 필요한 관절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그 필요한 관절 외에도 포즈를 취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뉘앙스 가동이 많았기 때문에 방금 찍은 포즈샷을 찍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포즈 찍는 재미라는 거를 이 제품을 만지면서 처음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위탁 리뷰는 언제나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